제가 이제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혐오 시설이나 그러니까 혐오 시설 쉽게 얘기하면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를 하는 이제 자원순환 시설 등이 이제 시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고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만든 배경은 화성시 서부권 지역이 이제 조례 제정 전에는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이 들어왔었는데, 주민 기피 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청정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걸 하나라도 좀 더 막아서 그곳에 청정 시설로다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다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또 사업자 간에 서로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걸 좀 감소시키고자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라고, 요즘에 이제 하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공사비도, 건축비라든가 공사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라든가 이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기존의 회사라든가 뭐 단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 공유를 해주면 이 건축비라든가 그 부지 매입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드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의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그 공유 같은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도를 좀 만들었던 게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라든가 다수의 이제 조례들을 발의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대해서 하나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속해 있는 이제 우정자간 8탄면 지역구는 이제 화성시의 서남부권으로 농축 수산업이 발달돼 있고, 또 공업도 잘 발달돼 있는데, 체계적으로 발전한 이제 그 서북과 동부권 쪽하고 좀 다르게 서부권 쪽에는 교통 시설과 기반 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 의원 되고서 가장 신경을 썼던 문제가 저희 지역에 이제 30년 가까이 그 조암서 수원 가는 게 시외버스였었습니다. 그래서 환승 할인이 안 되고 막차도 9시에 끊기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안 문제 중에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8탄면에도 시내버스가 쏟아서 들어가는 게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내버스를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매항리에서부터 조암, 향남, 정남, 병천 가는 노선도 신설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좀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행복택시가 있는데, 행복택시도 사실 우리 버스가 한 대로 들어가자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택시 한 대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비용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택시에 대한 것도 확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장기 밀집행 공원이라든가 도로들이 있는데, 조암 근린공원, 쌍봉산 근린공원, 그리고 또 8탄면에는 이제 온프리산 공원, 이런 부분들을 몇십 년 동안 안 됐던 그 사업들을 좀 진행되게 시켰고, 그리고 그 신흥교회, 조암에 이제 신흥교회가 있는데 사거리인데 도로가 좀 기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로를 좀 낮추고 회전교차로 듣는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암대로 38호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193억 정도 들여서 하는 돈인데 그 사업인데, 그것도 좀 진행되게 했고, 뭐 회전교차로 그 우정자간 쪽이나 8탄 쪽 보면 회전교차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교통사고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좀 많이 집어넣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행감 중에서 위탁 사업이라든가 이제 보조 사업, 또 시비로다가 이제 지원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행감에서 집중적으로다가 보게 됐는데요. 특히 지금 에코센터가 이제 주민들이 매일 1인 시위도 하고 시의 민원 감사 요구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기사화 되고 있어서 좀 많이 좀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생활 쓰레기 수지 분반 업체에 대한 것도 기존에 어느 업체에 전무로 다 근무했던 분이 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좀 깊이 들여다봤고요. 그 외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뭐 등 그리고 또 화성시 소공인들이라든가 소공업인들에 대해서 특례 보증해주령인데 경기신용보직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투여가 되는데 실제로 뭐 10억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제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최소한 10억이 들어간다면 뭐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유무형의 가치가 10억 이상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효율성이 안 나오는 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다가 5년씩 임대해주고 시비도 들어간 것들이 추정을 해보면 5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직접적인 성과물 뭐 한 6억 얼마 정도로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라든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닌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또 화성시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많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민의를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왔고 남은 임기 동안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믿고 또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만든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내년 6.2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꼭 성공해서 우정읍 장안면은 우정첨단 미래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남양호 준설과 조암 택지건설로 5만의 소도시로 만들어가고 장안면은 구장 택지지구를 건설해서 택지지구의 구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